반갑습니다. 셀프 프로 스튜디오입니다. 본 영상은 오즈메이커들이 처음 제시한 초기 배당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제작했습니다. 초기 배당은 업체의 첫 의도를 읽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당은 생물과 같아서 현지 이슈나 구매 성향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영상을 통해 분석의 뼈대를 잡으시고 구매 마감 시간까지의 배당 흐름을 꼭 한 번 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내용과 마지막 흐름까지 잘 조합하셔서 이번 회차 꼭 적중의 기쁨을 누리시길 응원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분석 시작합니다. 스포츠 토토 승무패 7회차 1번 경기 파리 생제르맹과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유럽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8라운드 최종전으로 16강 직행권인 8위 임의 안착을 위해 두 팀 모두 승점 3점이 절실한 외나무다리 승부입니다. 체급과 네임밸류를 고려했을 때 파리가 홈에서 마이너스 0.75의 핸디캡을 부여받는 것이 합리적이나 실제 시장의 흐름은 이와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북메이커들이 설정한 초기 핸디캡을 살펴보면 파리에게 마이너스 1.25라는 상당히 높은 수치가 주어졌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적정 핸디캡보다 높은 설정입니다. 파리가 지난 홈 경기에서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을 상대로 5대3 대승을 거둔 점과 반대로 뉴캐슬이 마르세유 원정에서 1대2로 패배하며 원정 열세를 보인 기록이 지표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현재 핸디캡 시장은 시장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1.25에서 1.0으로 한 단계 내려앉은 상태입니다. 파리가 저수위, 뉴캐슬이 고수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핸디캡이 1.25와 1.0 사이를 반복하며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는 파리가 최소 한 골차 승리는 거둘 것이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지속적으로 노출하며 자본 유입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트랩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유로 해외 배당의 불일치도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배365 기준 승리 배당은 1.53, 무승부 4.5성, 패배 5.5성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승리 배당 1.53을 아시안 핸디캡으로 역산할 경우 마이너스 1.25가 적정 수치지만 실제 시장은 1.0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승리 배당 1.53에 매칭되는 정상적인 무승부 배당은 4.2종 수준이어야 하지만 현재 배당은 4.5성까지 높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무승부 배당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설정했다는 것은 북메이커들이 무승부로 인한 리스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두 팀이 비길 경우 나란히 플레이오프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는 심리적 요인을 배당에 녹여내어 승패로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뉴캐슬의 승리 배당이 적정 수치인 6.0보다 낮은 5.5에 형성되어 있다는 점은 역배당의 실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경기는 펀더멘탈의 우위를 앞세워 대중의 선택을 강요하는 파리의 승리보다는 시장의 지표가 가리키는 뉴캐슬의 이변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됩니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도르트문트와 인터밀란의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유럽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의 대미를 장식하는 8라운드입니다. 현재 순위표를 살펴보면 두 팀 모두 골득실에서 여유가 있어 사실상 플레이오프 진출권인 24위 이내 진입은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6강 직행이 가능한 8위권 턱걸이 진입 가능성을 따져본다면 승점 관리 측면에서 인터밀란의 가능성이 홈팀 도르트문트보다 조금 더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 임하는 실질적인 동기부여는 원정팀 인터밀란이 근소하게 앞선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양 팀의 기본 체급과 전력을 감안할 때 인터밀란이 원정이라는 불리함을 안고 있더라도 핸디캡 마이너스 0.25 정도를 부여받는 것이 합리적인 시장 가격입니다. 하지만 실제 북메이커들이 제시한 핸디캡 시장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경기에는 승패의 균형점인 제로 핸디캡이 주어졌습니다. 배당 흐름을 보면 도르트문트가 고수위, 인터밀란이 저수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력에서 앞서는 인터밀란에게 마이너스 핸디캡이 아닌 제로 핸디캡이라는 한 단계 낮은 기준점이 제시된 배경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최근 양팀이 보여준 극명하게 엇갈리는 퍼포먼스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도르트문트는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에서 빌바오를 4대1로 대파하고 비아레알을 4대0으로 박살내는 등 홈에서만큼은 압도적인 활약을 과시했습니다. 반면 인터밀란은 최근 챔피언스 리그에서 3연패를 기록하며 부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북메이커들은 이러한 최근 흐름을 반영하여 인터밀란의 핸디캡을 적정 수준보다 낮춘 제로 핸디캡으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도르트문트에게 책정된 고수위의 배당입니다. 만약 북메이커들이 도르트문트의 홈 강세를 진정으로 두려워했다면 배당을 낮추어 리스크를 관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도르트문트의 배당은 여전히 매력적인 고수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홈 성적을 맹신하는 대중들의 자본을 도르트문트 쪽으로 유도하려는 전형적인 시장의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즉, 도르트문트 승리 쪽으로 배터를 유인하는 트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기는 핸디캡 시장의 구조와 배당의 흐름을 볼 때 원정팀 인터밀란이 최소한 패배하지 않는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의 부진을 딛고 실리를 챙겨갈 인터밀란의 승리 혹은 치열한 공방 끝에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독일의 바이어 레버쿠젠과 스페인의 비아레알의 경기를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양 팀의 동기부여가 극명하게 갈리는 잔인한 매치업입니다. 원정팀 비아레알은 승점 1점에 그치며 이미 35위로 추락해 사실상 탈락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반면 홈팀 레버쿠젠은 승점 9점으로 20위에 턱걸이하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 비기거나 패할 경우 다른 팀들의 경기 결과에 따라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력으로 운명을 결정짓기 위해서는 무조건 승점 3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본적인 체급과 전력을 고려할 때 레버쿠젠이 홈에서 가져가야 할 적정 핸디캡은 마이너스 0.5 정도가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실제 핸디캡 시장은 이보다 무려 2단계나 높은 마이너스 1.0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아레알의 동기부여 상실과 레버쿠젠의 절박함을 가격에 과도하게 반영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챔피언스 리그라는 큰 무대에서 아무리 동기부여 차이가 크다 해도 2단계나 높은 핸디캡은 배터들에게 상당한 리스크를 안기는 위험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핸디캡 설정을 유로 해외 배당으로 역산하여 검증해 보겠습니다. 핸디캡 마이너스 1.0이 정당화되려면 승리 배당은 1.57, 무승부는 4.00, 패배는 5호송 정도가 적정 시장가로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bet365가 제시한 배당을 뜯어보면 의심스러운 구석이 발견됩니다. 레버쿠젠의 승리 배당은 1.57로 적정 수준에 맞춰져 있지만 무승부 배당은 적정가인 4.00보다 훨씬 높은 4.33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비아레알의 승리 배당은 5.5송이 아닌 5.25로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양팀의 최근 데이터를 대입해보면 업체의 의도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레버쿠젠은 최근 10경기에서 무승부가 단 한 번뿐이었고 비아레알은 최근 10경기 동안 무승부가 아예 없었습니다. 무승부가 잘 나오지 않는 팀들이라는 데이터를 근거로 배터들이 무승부를 배제하도록 유도하면서 동시에 무승부 배당을 비정상적으로 높여 이 경기는 승패로 갈린다는 최면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당 구조는 레버쿠젠의 필승 의지와 맞물려 전 세계의 자본이 레버쿠젠의 승리 쪽으로 무지막지하게 쏠리도록 설계된 전형적인 함정 패턴입니다. 비아레알의 승리 배당을 살짝 낮춰놓은 것은 역배당에 대한 최소한의 해칭일 뿐 핵심은 무승부 배당의 비정상적인 상승입니다.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레버쿠젠의 승리가 정배당인 것은 맞지만 시장이 보여주는 시그널은 무승부의 가능성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자본의 쏠림을 피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레버쿠젠의 승리와 무승부, 투픽으로 접근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스페인의 강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노르웨이의 복병, 보데글림트의 경기를 분석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분석의 서두를 길게 가져갈 필요가 없을 만큼 양 팀의 기본 체급 차이와 전력의 격차가 극명하게 벌어져 있는 매치업입니다. 현재 북메이커들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1.20대 초반에 매우 낮은 승리 배당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이번 회차 대상 경기 중 가장 확실한 정배당 구간에 해당합니다. 이 각에서는 원정팀 보대 글림트가 지난 7라운드 홈 경기에서 거함 맨체스터 시티를 3대1로 침몰시킨 대이변을 주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분석했을 때 이 결과가 이번 아틀레티코 원정에 미칠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데글림트의 홈구장은 북극권의 혹한과 인조잔디라는 특수성이 작용하는 곳이지만 이번 경기는 아틀레티코의 안방인 메트로폴리타노에서 열립니다. 환경적 이점이 사라진 보대 글림트가 스페인 원정에서 맨시티전과 같은 기적을 재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에서 인터밀란을 2대1, 스파르타 프라하를 3대1로 제압하며
안방에서만큼은 확실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승점 13점으로 12위에 위치한 아틀레티코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16강 직행 티켓이 주어지는 8위권 진입을 강력하게 노려볼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28위로 쳐져 사실상 탈락 위기인 보데글림프보다 훨씬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핸디캡 시장을 보면 아틀레티코에게 마이너스 1.5, 즉 한 골 반 이상의 깊은 핸디캡이 주어졌습니다. 일부 북메이커는 일찌감치 기준점을 높이며 아틀레티코의 대승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승패를 떠나 몇 골 차로 이기느냐의 싸움이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보데글림트가 원정에서 보여준 수비 불안과 아틀레티코의 홈 화력을 감안할 때 이 경기는 배당의 변동이나 트랩을 의심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전력의 격차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변을 기대하기 힘든 경기입니다. 체급, 전술, 동기부여, 홈 2점 등 모든 지표가 가리키는 대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무난하고 확실한 승리를 예상합니다. 포르투갈의 명문 벤피카와 스페인의 거함,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를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대진표상 체급 차이가 가장 뚜렷해 보이는 매치업 중 하나지만 시장의 지표는 의외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세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먼저 양팀의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홈팀 벤피카는 현재 승점 6점으로 29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번 경기를 승리할 경우 9점이 되어 24위권 진입을 노려볼 수 있는 산술적인 확률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골 득실과 타구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벤피카의 탈락은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론상 생존과 현실적 탈락 사이의 괴리가 벤피카의 동기부여를 흐릿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원정팀 레알 마드리드는 승점 15점으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6강 직행 티켓이 주어지는 8위권 안착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승점 추가가 필요합니다.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무리해서 승리하지 않더라도 최소 무승부만 거둔다면 골득실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사실상 16강 직행을 확정 지을 수 있는 여유로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두 팀의 체급 차이와 전력을 고려할 때 레알 마드리드가 원정이라 할지라도 핸디캡 마이너스 1.0 정도는 받아야 합리적인 매치업입니다. 하지만 실제 핸디캡 시장을 들여다보면 북메이커들은 레알 마드리드에게 마이너스 0.75, 즉 반개의 핸디캡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레알 마드리드의 압도적인 전력에 비해 다소 박한 평가입니다. 이 핸디캡과 현재 형성된 중수위 배당을 유로 해외 배당의 적정값으로 역산해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됩니다. 핸디캡 마이너스 0.75 기준일 때 승패 배당은 벤피카 승리 4.5로 무승부 3.80, 레알 마드리드 승리 1.73 정도가 나와야 정상적인 시장 가격입니다. 그러나 실제 bet365가 제시한 배당판을 보면 벤피카 승리 4-2심, 무승부 4-2심, 레알 마드리드 승리 1.73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벤피카의 승리 배당이 적정가인 450보다 낮게 책정되어 역배당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무승부, 배당이 적정가인 380보다 훨씬 높은 4-2종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북메이커들은 무승부 배당을 이렇게 높게 설정했을까요? 이는 양팀의 이번 시즌 기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벤피카와 레알 마드리드 모두 이번 챔피언스 리그 7경기를 치르는 동안 단 한 번의 무승부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승리 아니면 패배라는 화끈한 결과만을 보여준 두 팀의 데이터를 근거로 업체들은 무승부 배당을 비정상적으로 높여 베터들의 시선을 승패 사이드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즉, 이 두 팀은 비디지 않는다는 데이터를 이용해 무승부 선택지를 지우고 레알의 승리나 벤피카의 이변 쪽으로 자본 유입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트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레알 마드리드는 무승부만 거둬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초기 핸디캡이 약세로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은 이 경기가 승패가 갈리지 않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자금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보험으로 바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겠지만 저는 이 경기가 북메이커가 파놓은 함정을 피해가는 길이라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모두가 승패를 고민할 때 과감하게 빈틈을 찌르는 벤피카와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와 잉글랜드 토트넘 호스퍼의 경기를
정밀 분석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동기부여라는 측면에서 배터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전형적인 매치업입니다. 홈팀 프랑크푸르트는 이미 33위로 쳐져 있어 이번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탈락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반면 원정팀 토트넘은 현재 5위에 랭크되어 있지만 자력으로 16강 직행 티켓인 8위권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무조건 승점 3점이 필요합니다. 만약 비기거나 패할 경우 다른 팀들의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가 밀려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양 팀의 체급 차이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토트넘이 원정에서 받아야 할 적정 핸디캡은 마이너스 0.25가 합리적입니다. 실제로 bet365 등 주요 북메이커들은 초기 핸디캡으로 토트넘에게 마이너스 0.25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장 상황은 토트넘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어 핸디캡이 마이너스 0.5로 한 단계 격상되었고 토트넘의 배당 수위는 계속해서 저수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트넘은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베터들의 심리를 이용해 시장 가격을 왜곡시킨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 흐름을 검증하기 위해 유로 해외 배당으로 역산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핸디캡 마이너스 0.5의 저수위 배당을 유럽식 승무패 배당으로 환산하면 홈팀 승리 4.00, 무승부 3.50, 원정팀 승리 1.91 정도가 적정가로 도출됩니다. 하지만 실제 배당판의 숫자는 미묘하게 다릅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승리 배당은 4정으로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무승부 배당은 적정가인 3.50보다 높은 3.80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반대로 토트넘의 승리 배당은 1.91보다 낮은 1.85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무승부 배당을 올려 리스크를 줄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토트넘 승리 배당을 낮춰 정배당의 신뢰도를 인위적으로 높인 형태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업체별 환급률과 배당 수위의 역전 현상입니다. 현재 아시아 시장의 기준점이라 할 수 있는 마카오 오즈가 제시한 토트넘의 배당 수위는 0.89입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마카오보다 자금력이 크고 환급률, 페이아웃이 높은 메이저 업체들의 수위는 당연히 마카오의 0.89보다 높게 형성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장을 보면 환급률이 높은 상위 업체들이 장시간 동안 마카오보다 더 낮은 배당 수위를 유지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체들이 토트넘 승리에 대한 실제 리스크를 감지하고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토트넘 승리 쪽으로 과도한 자본이 쏠리도록 유도하면서도 실제 당첨금 지급률은 낮추려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트랩입니다. 즉, 토트넘의 동기부여를 과대 포장하여 대중들의 자금을 토트넘 승리로 몰아넣었고 실제 결과는 반대로 내겠다는 북메이커의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기는 모두가 토트넘의 필승을 외칠 때 시장의 구조적 모순을 근거로 과감한 역배당을 노려야 할 타이밍입니다. 저는 이 경기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의 충격적인 승리를 예상합니다. 클리브 브리에와 마르세유의 경기를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확실한 목표가 걸린 단두대 매치입니다. 현재 순위표를 보면 홈팀 브리에는 27위, 원정팀 마르세유는 19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안정적인 24위권 이내 진입, 즉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번 최종전에서의 승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본적인 전력과 리그 수준을 감안할 때 마르세유가 원정이라 하더라도 핸디캡 마이너스 0.25 정도를 받는 것이 정석적인 경기입니다. 하지만 현재 북메이커들이 형성해 놓은 시장을 들여다보면 매우 기이한 현상이 목격됩니다. 핸디캡 시장은 두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위브 업체는 승패의 균형점인 제로 핸디캡을 제시했고 또 다른 업체들은 마르세유에게 마이너스 0.25 핸디캡을 부여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배당의 수위, 즉 물값비입니다. 제로 핸디캡을 제시한 업체들에서 마르세유의 배당은 건드리기 힘들 정도의 초저수위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마이너스 0.25를 제시한 업체들에서는 반대로 리스크가 매우 커 보이는 초고수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당 구조가 왜 만들어졌는지 양팀의 챔피언스 리그 기록을 통해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클리브 브리에입니다. 이들은 이번 시즌 홈에서만큼은 홈 깡패라는 별명이 아깝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최강 아스널에게는 패배했지만 모나코를 4대1로 완파하고 거함, 바르셀로나와 3대3으로 비기며 안방에서의 저력을 확실하게 입증했습니다. 반면 원정팀 마르세유의 원정 성적표는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력이 한참 아래인 위니옹 생질로아즈에게 3대2로 진땀승을 거뒀을 뿐
스포르팅 리스본에게 1대2 패배, 레알 마드리드에게도 1대2로 패배하며 원정에서의 경쟁력에 의문부호가 붙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배터의 시각에서 본다면 홈 강세인 브리헤와 원정, 약세인 마르세유의 대결에서 브리헤 사이드로 마음이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북메이커들은 왜 마르세유에게 이런 애매한 핸디캡을 주었을까요? 이는 전형적인 자본 유입 차단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게로 핸디캡에서의 초저수위는 이 배당 먹자고 위험을 감수해? 라는 심리를 자극하고 마이너스 0.25에서의 초고수위는 원정바보 마르세유가 핸디캡을 안고 이길 수 있을까? 라는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즉, 마르세유 쪽으로 손이 나가지 못하게끔 높은 진입장벽을 세워둔 것입니다. 업체들이 굳이 마르세유 승리 구간에 바리케이트를 쳤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마르세유의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홈 깡패 브리에를 상대로 북메이커가 숨겨둔 정답. 저는 이 경기 올랭피크 마르세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PSV 에인트호번과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를 분석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이번 회차에서 가장 난해하고 변수가 많은 이른바 지루의 밭과 같은 매치업입니다. 홈팀 PSV 에인트호번은 현재 승점 8점으로 2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의 마지노선인 24위권 내에 있지만 자력으로 진출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이번 최종전에서 무조건 승점 3점을 따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반면 원정팀 바이에른 뮌헨은 이미 승점 18점을 확보하며 리그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결과와 무관하게 16강 직행을 조기에 확정지었기 때문에 뮌헨 입장에서는 무리해서 전력을 쏟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경기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뮌헨의 체급을 고려한다면 원정이라 할지라도 핸디캡 마이너스 0.75 정도를 부여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지만 북메이커들은 초기에 뮌헨에게 마이너스 1.25라는 상당히 깊은 핸디캡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뮌헨의 이름값과 최근의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반영한 수치였으나 시장은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현재 핸디캡은 1.0으로 내려앉았고 뮌헨의 승리 배당 역시 초기보다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 역시 뮌헨의 태도를 의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미 16강을 확정지은 뮌헨이 주전들에게 휴식을 부여하고 로테이션을 가동할지 아니면 챔피언스 리그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정상 전력으로 임할지는 오직 감독만이 알고 있는 미지수의 영역입니다. 분석의 기본 전제인 양팀이 최선을 다한다는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기에서는 배당의 등락이나 핸디캡의 수위를 분석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절박함으로 무장한 홈팀 PSV가 이변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힘을 뺀 뮌헨이 나오더라도 후보 선수들의 기량 차이로 PSV를 제압할 수도 있는 그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논리적인 분석보다는 확률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승, 무, 패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지우개 찬스를 사용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저는 이 경기 승무패 올커버로 지워버리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아약스와 올림피아코스의 맞대결을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마지막 티켓을 놓고 벌이는 처절한 생존 싸움입니다. 먼저 원정팀 올림피아코스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현재 승점 8점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의 마지노선인 24위에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다른 팀의 경기 결과를 지켜볼 필요도 없이 자력으로 24위 이내 진입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매우 명확하고 강력합니다. 반면 홈팀 아약스는 상황이 암울합니다. 현재 승점 6점으로 32위에 처져 있어 이번 경기를 이기더라도 자력 진출은 불가능합니다. 승리 후 다른 경쟁팀들이 전패하기를 기다려야 하는 그야말로 기적을 바라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메이커들이 초기에 제시한 핸디캡은 제로 핸디캡이었습니다. 양팀의 전력과 홈, 원정의 변수를 고려했을 때 승패의 균형을 5대5로 보는 가장 적정한 핸디캡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시장은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현재 핸디캡은 원정팀 올림피아코스에게 마이너스 0.25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핸디캡의 이동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만약 북메이커들이 이 경기의 무승부 가능성을 높게 보았다면 굳이 핸디캡의 기준점을 0.25로 옮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승부가 유력하다면 초기 기준점인 제로 핸디캡을 유지한 채 양쪽의 배당 수위, 즉 물값만 조절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석적인 리스크 관리 방법입니다. 제로 핸디캡하에서 무승부는 적중 특례, 즉 원금 반환이 되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도 부담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업체들은 과감하게 핸디캡을 0.25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무승부가 발생할 경우 한쪽은 절반의 수익을, 다른 한쪽은 절반의 손실을 보게 만드는 구조로 승부의 추를 인위적으로 기울인 것입니다. 이는 북메이커들이 이 경기는 무승부로 끝나지 않는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시장에 던진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승리 아니면 패배, 확실한 결판이 날 것이라는 분석이 깔려있는 변동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복잡한 전력 분석보다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따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업체들이 배제하고 있는 무승부의 가능성을 우리도 과감하게 지워야 합니다. 홈팀 아약스의 절박한 반격이 통하든 원정팀 올림피아코스의 동기부여가 결실을 맺든 승패는 확실하게 갈릴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기는 무승부를 배제한 승리와 패배, 투트랙 전략을 추천합니다. 나폴리와 첼시의 맞대결을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승점 3점이 목숨보다 중요한 그야말로 외나무 다리 승부입니다. 홈팀 나폴리는 현재 승점 8점으로 25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권인 24위 진입을 위해서는 이번 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원정팀 첼시는 승점 13점으로 8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16강 직행 티켓이 주어지는 마지노선인 8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역시 승점 3점을 추가해야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절박함과 양팀의 기본 체급을 고려할 때 나폴리가 홈구장인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치른다면 통상적으로 핸디캡 마이너스 0.25 정도는 받아야 합리적인 펀더멘탈이 형성됩니다. 나폴리의 홈퍼세와 이탈리아 원정의 악명 높음을 감안하면 홈팀이 정배당을 받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시장 논리입니다. 그러나 실제 북메이커들이 형성한 시장을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기이한 흐름이 포착됩니다. 초기 시장에는 승패의 균형점인 제로 핸디캡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시장은 원정팀 첼시에게 핸디캡 마이너스 0.25를 부여하는 쪽으로 통일되고 있습니다. 즉, 첼시가 원정에서 정배당을 받고 홈팀 나폴리가 오히려 핸디캡을 받는 역주행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첼시가 최근 흐름이 나쁘지 않다고는 하지만 나폴리 원정에서 핸디캡을 안고 싸울 만큼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보인다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메이커들이 굳이 첼시를 정배당으로 설정하고 핸디캡을 부여한 것은 기본 펀더멘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수상한 움직임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자본 유입 유도 패턴으로 해석됩니다. 첼시의 이름값과 순위를 앞세워 첼시가 이길만 하니까 정배당을 줬겠지 라는 베터들의 단순한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챔피언스 리그의 역사 속에서 홈팀 나폴리가 이렇게 푸대접을 받는 경우는 흔치 않았습니다. 시장이 보여주는 첼시 쪽으로의 쏠림은 오히려 독이 든 성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시장의 흐름을 맹신하지 말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대란 끝에 몰린 나폴리가 홈관 중에 열광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최소한 패배하지 않는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북메이커가 파놓은 첼시 승리의 함정을 피해 저는 이 경기 나폴리가 홈에서 승점 1점 이상을 챙겨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결론적으로 나폴리의 승리와 무승부, 투픽을 예상합니다. AS 모나코와 유벤투스의 경기를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순위표 상의 위치와 최근 팀 분위기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두 팀의 대결입니다. 먼저 홈팀 모나코는 현재 승점 9점으로 2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권인 24위 내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하위권 팀들과의 승점 차가 촘촘해 이번 경기에서 패배할 경우 탈락의 위기에 몰릴 수 있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반면 원정팀 유벤투스는 승점 12점으로 15위에 올라 있어 플레이오프 진출은 사실상 확정적이며 순위 상승을 통한 시드 배정 유리함을 노리는 비교적 여유로운 입장입니다. 동기부여 측면에서만 본다면 생존이 걸린 모나코가 더 절실해야 정상이지만 최근 경기력 데이터를 보면 모나코의 손을 들어주기 어렵습니다. 모나코는 직전 라운드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1대6이라는 충격적인 대패를 당하며 수비 조직력이 완전히 붕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유벤투스는 벤피카, 파포스,
보데글림트를 연달아 격파하며 챔피언스리그 3연승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시장의 흐름도 이러한 격차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홈팀이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 홈 어드밴티지를 인정해 제로 핸디캡이나 홈팀의 야구세가 점쳐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장은 원정팀 유벤투스에게 핸디캡 마이너스 0.25를 부여하는 추세입니다. 즉 북메이커들은 유벤투스가 원정이라는 불리함과 동기부여의 차이를 극복하고 정배당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유벤투스가 마이너스 0.25 핸디캡을 받은 상태에서의 배당 수위를 보면 공점 사김대 초반의 저수위를 형성하며 강한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자본이 유벤투스의 승리 쪽으로 쏠리고 있음을 의미하며 모나코의 무너진 수비진이 유벤투스의 노련한 경기 운영을 버텨내기 힘들 것이라는 냉정한 평가가 깔려 있습니다. 절박함만으로는 실력 차이를 극복하기 힘든 경기입니다. 최근 기세와 시장의 평가 모두 원정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 유벤투스의 깔끔한 원정 승리를 예상합니다. 위니옹 생질로아주와 아탈란타의 맞대결을 정밀 분석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표면적인 데이터만 놓고 본다면 원정팀 아탈란타의 낙승이 예상되는 어찌 보면 싱거워 보이는 매치업입니다. 현재 순위표를 확인해보면 홈팀 위니옹 생질로아즈는 승점 6점으로 31위라는 처참한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이번 경기를 이기더라도 자력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이 불가능하며 사실상 탈락이 확정된 분위기입니다. 반면 원정팀 아탈란타는 승점 13점으로 1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은 이미 확정지었고 이번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16강 직행 티켓이 주어지는 8위권 진입까지 노려볼 수 있는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최근 흐름 또한 극명하게 갈립니다. 위니옹은 바이에른 뮌헨에게 패배하는 등 유럽 무대의 높은 벽을 실감하고 있지만 아탈란타는 첼시와 프랑크푸르트를 연달아 격파하며 파죽지세의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이러한 펀더멘탈의 격차는 핸디캡 시장에도 즉각 반영되었습니다. 초기 아탈란타에게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핸디캡 마이너스 0.25가 주어졌으며 현재는 아탈란타 쪽으로 자본이 쏠리며 핸디캡이 마이너스 0.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배당 역시 아탈란타의 승리 쪽이 하락세를 그리며 정배당의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북메이커가 제시한 배당의 적정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16강 직행을 노리는 리그 13위 팀과 탈락이 유력한 31위 팀의 대결입니다. 게다가 아탈란타는 최근 강팀들을 잡아낸 도깨비 팀입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아탈란타의 승리 배당은 1.80 이하 혹은 1.60대까지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 형성된 아탈란타의 배당은 2.10대 안팎을 오가고 있습니다. 펀더멘탈의 우위에 비해 배당이 지나치게 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유인형 배당입니다. 베터들에게 아탈란타가 이길 확률이 높은데 배당까지 좋네 라는 착각을 심어주어 원정 승리 쪽으로 막대한 자금을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핸디캡이 0.25에서 0.5로 변동된 건 역시 아탈란타가 한 골차 승리만 거둬도 핸디캡 승리를 챙길 수 있다는 안도감을 주면서 동시에 무승부의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일 수 있습니다. 홈팀 위니옹 생질로아즈 입장에서는 챔피언스리그 마지막 홈 경기입니다. 비록 탈락이 유력하지만 홈 관중들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이 강력한 수비 저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아탈란타 역시 원정이라는 부담감과 상대의 거친 저항에 고전하며 의외로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북메이커들이 아탈란타 승리에 후한 배당을 책정한 것은 그만큼 이 경기에 숨겨진 무승부의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모두가 아탈란타의 16강 직행을 응원할 때 시장의 과열을 역이용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기는 아탈란타의 승리 쪽으로 과도하게 쏠린 자본을 비웃듯 답답한 공방 끝에 승부를 가리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니옹 생질로아즈와 아탈란타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아틀레틱 빌바오와 스포르팅 리스본의 맞대결을 정밀 분석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그야말로 승점 6점짜리 매치업입니다. 현재 순위표를 보면 두 팀은 약속이나 한 듯 나란히 승점 13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 득실 차이로 스포르팅이 10위, 빌바오가 12위에 위치해 있는데 이번 경기 승자는 16강 직행 티켓이 주어지는 8위권 진입이 매우 유력해집니다. 반면 패자는 플레이오프라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합니다. 동기비 부여의 크기는
양팀 모두 측정 불가 수준으로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빌바오의 홈구장 산 마메스는 원정팀들의 무덤으로 불립니다. 홈터세가 강하고 관중의 열기가 뜨겁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빌바오가 홈에서 경기를 치를 때는 상당히 후한 평가를 받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의 시장 상황은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북메이커들은 홈팀 빌바오에게 핸디캡 마이너스 0.25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홈 어드밴티지를 감안했을 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핸디캡입니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배당의 흐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빌바오의 승리 배당은 상승 곡선을 그리며 정배당으로서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반면 원정팀 스포르팅 쪽으로는 시장의 경계심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스포르팅의 최근 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스포르팅은 이번 챔피언스 리그에서 파리 생제르맹을 2대1로 제압하는 등 강팀 킬러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반면 빌바오는 홈이라는 이점 외에는 스포르팅을 확실하게 압도할 만한 전술적 우위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북메이커들이 빌바오에게 핸디캡 0.5가 아닌 0.25를 부여하고 그마저도 배당을 올리고 있다는 것은 빌바오의 홈 강세를 믿지 마라는 시그널로 읽힙니다. 오히려 탄탄한 조직력과 한방을 갖춘 스포르팅이 원정의 불리함을 딛고 이뤄낼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빌바오의 홈 강세에 베팅할 때 우리는 시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과감하게 반대편에 서야 합니다. 이 경기 스포르팅 리스본이 산마메스를 침묵시키며 귀중한 승점 3점을 챙겨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스포르팅 리스본의 승리를 추천합니다. 파포스와 슬라비아 프라하의 경기를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하위권 팀 간의 대결이지만 그 속에 숨겨진 동기부여의 크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먼저 홈팀 파포스는 현재 승점 6점으로 30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의 마지노선인 24위권 진입을 위해서는 이번 홈 경기에서 승점 3점을 획득하고 다른 경쟁팀들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신학 같은 희망이라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원정팀 슬라비아 프라하는 승점 3점으로 34위까지 추락해 있습니다. 사실상 탈락이 확정된 상태로 먼 원정길을 떠나오는 선수들의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동기부여를 상실한 팀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배당 시장의 흐름도 이러한 정황을 정확하게 읽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양 팀의 전력을 비슷하게 보고 승패의 균형점인 제로 핸디캡이나 파포스의 약 우세를 점치는 수준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파포스의 승리 배당이 하락하며 정배당 쪽으로 자리가 잡히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스마트한 자금들이 이겨야만 하는 파포스의 절실함에 베팅하고 있다는 강력한 방증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볼 때 파포스가 상대를 압도할 만큼 강력한 공격력을 갖춘 팀은 아닙니다. 첼시나 유벤투스 같은 강팀을 상대로 끈끈한 수비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스스로 주도하여 득점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여전히 물음표가 붙습니다. 슬라비아 프라하 역시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수비적으로 나올 경우 파포스가 그 벽을 뚫지 못하고 답답한 공방을 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파포스의 우세를 기본으로 하되 하위권 매치업 특유의 변수를 고려한 안전장치가 필수적입니다. 홈팀의 승리 의지를 믿고 가되 무승부까지 바치는 전략이 가장 현명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기는 파포스의 승리와 무승부, 투픽으로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제 분석이 여러분의 적중에 도움이 되었다면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모여 이 채널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다음 회차에는 더욱 깊이 있는 통찰과 정확한 데이터로 찾아뵙겠습니다.